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우량주 사전 17번째 시간, 인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 참 몇 년 동안 인기 없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라고 하는 AMD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또 뭐 IT 기업들 중에서 뭐 애플이란 이런 데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반면에 인텔은 코로나 때도 안 좋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잘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과연 어떤 면에서 우량하고 또 과연 벗어날 가능성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은 삼성전자와 함께 그 글로벌 반도체 1위를 다투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데요. 사업 분별 매출로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쪽이 51%, 데이터 센터가 34%, 그다음에 사업 지역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기업답게 뭐 중국, 홍콩 포함한데 그다음에 뭐 미국, 싱가포르, 대만 대부분 다 전 세계 이렇게 주요한 공급처에다가 반도체들과 칩들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근데 이제 이 인텔이라는 회사가 결국은 이제 실적들이 굉장히 이제 멈추고 되는 이제 주가들이 크게 하락하는 이런 지점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최근 10년 동안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2018년, 17년도까지는 쭉 가다가 지금 요 시점부터 지금 매출액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출액은 정체되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률, 마진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은 경쟁사 대비 이익률, 특히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쪽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영업 마진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제 인텔이 일어난 문제가 뭐 최근의 문제는 아니고 2016년도에 이제 CEO가 바뀌면서 이제 회사의 성과를 올려야 되니까 2016년도에 대규모로 이제 연구 인력들을 이제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정리 해고하고 그래서 인력을 확 줄이죠. 그러니까 매출은 똑같은데 인건비로 나갈 비용들이 확 줄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익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점에 나타난 거예요. 2017년, 2018년 요 시기가 매출액 증가와 함께 비용을 줄어들이면서 이익이 급등하게 되는 이런 구간들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탈한 인력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연구 개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텔이 좀 더 경쟁사에 뒤처지는 일이 됐고 인텔에서 이런 연구들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경쟁사인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데 가서 연구 개발을 하면서 그쪽에서 엄청나게 좋은 제품들을 만들고 오히려 그러니까 짧게는 비용 절감을 인한 이익 효과를 냈지만 그게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텔이 지금 몇 년째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 부분을 극복할 방법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나 이런 데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를 키우겠다. 그럼 결국 이제 인텔 이런 거 중심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새로운 제품들이 어쨌든 경쟁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뭐 몇 년 정도는 더 조금 더 길게 보면서 변화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을 보면 올해 이제 매출액이 5.5% 하락하고 그다음에 이익은 순이익은 한 22% 정도 급락하는 이런 정도를 보였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예상 같은 경우에 올해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늘지는 않지만 한 5% 정도, 4에서 5% 정도의 매출액 증가와 순이익 증가가 있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들로 지금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익률 추이나 이런 것들 또 그 기업의 실적들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대규모 이제 연구 인력 구조 조정하면서 이익률이 급등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이익률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형태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영업이익률이 30% 이상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때 비용을 절감시켜서 다시 올렸는데 이건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비용 절감은 결국은 신제품이나 매출 성장을 가지고 이뤄내야 되는 실질적인 어떤 성장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주가하고 주당순이익 관계를 보시면 주가하고 주당순이익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주당순이익 자체가 지금 요거는 이제 주당순이익이고 앞에 이제 여기 이익을 보시면 이렇게 쭉 꺾여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을 건데 여기 보면 주가가 벌써 한 3, 4년째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텔에 좀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한 구간을 계속 거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를 검토하시거나 또는
최근에 이렇게 뭔가를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 뭔가 좋아질 가능성은 좀 낮다. 그러면 가격은 충분히 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의 덩어리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성장하는 거는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1, 2년 동안. 그러면 2022년에서 2023년도까지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 정도의 한 자릿수 성장에 비해서 주가는 확실히 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좋은 기업을 싼 게 제일 1번이고요.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이 2번이고, 그 다음에 적당한 기업인데 싼 게 3번이고, 적당한 기업인데 안 좋으면 뭐 최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인텔은 어쨌든 지금 성장하는 기업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유형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에 S&P하고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봐도 인텔은 한 8.6%니까 S&P 40%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주가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실제로 주가 추세도 보면 단기, 중기, 장기가 전부 다 하락 추세로 지금 진단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사 현황을 좀 비교해 드릴 텐데요. 경쟁사를 보면 AMD하고 브로드컴 두 개를 제가 이렇게 선정해서 여기다 넣어 드렸는데,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시가총액을 보면 브로드컴이 조금 많죠. 2,1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인텔이 1,990달러, 2,000억 달러 정도 되고, AMD가 1,450달러니까 AMD가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AMD가 정말로 예전에도 AMD가 망할 뻔했던 시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인텔이나 또는 엔비디아하고 경쟁할 만큼 CPU나 GPU 쪽에서 지금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가성비 대비해서 좋은 걸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뭐 거의 인텔의 한 70%, 75%까지 따라왔으니까 예전에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시가총액 차이인 거죠. 자, 대신 순이익을 보면, 자, 이거 다 브로드컴하고 인텔은 비슷하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비슷하면 벌어들이는 이익도 사실 비슷해야 돼요. 근데 보면 순이익은 뭐 인텔이 여전히 1등이에요. 210억 달러.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60억 달러. AMD에 비하면 5배예요. AMD는 40억 달러고, 40억 달러고, 인텔은 200억 달러니까 거의 5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인텔의 시가총액이 5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6천억 달러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익이 정체되어 있고 성장을 못하고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프리미엄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냐? 바로 이 PER에 나타나죠. PER을 보시면 인텔은 10배예요. 우리나라 기업도 PER이 이 정도 사이즈 10배면 싼 거거든요. PER이 10배고 AMD는 30배, 32배,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37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높이 받는 이유는 뭐냐면 성장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PER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PER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EPS 성장률, 성장을 얼마 하냐에 따라 다른데 AMD나 브로드컴 성장률이 높고 아까 인텔은 이익 성장률이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PER의 프리미엄을 잘 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로만 보면 여기는 AMD하고 브로드컴은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상당히 주고 있는 상태고 인텔은 이 시가총액을 보면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없다는 얘기는 고평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텔이 요 이익만 유지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가치주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있고 나중에 향후에 1, 2년 후에 또는 2, 3년 후에 미국 정부의 반도체 어쨌든 뭐 성장 동력이라든지 성장 지원책들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상당히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기업에 비하면 시간의 기간들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빅데이터로 분석한 종목 진단 결과를 좀 보시면 안타깝게도 미래 성장성이 0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없는 거죠. 아까 뭐 보시다시피 내년도 2022년도가 매출액 4%, 뭐 이익, 순이익 3% 정도 성장이니까 당연히 뭐 성장성이 없고 그 외에 보시면 재무 안전성 만점. 그러니까 뭐 볼 게 없어요. 뭐 부채 비율, 뭐 유동 비율, 이자 보상 배수, 현금으로 볼 거 없어요. 현금 창출력 만점, 사업 독점력 한 4점, 그다음 수익성도 4점.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보면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당 20점 만점인데 그럼 총 100점이잖아요. 성장성에서 20점 빠졌으면 이게 80점이란 뜻이고 그러면 전체에서 보면 한 4점 외에는 다른 항목에서는 거의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냐면 성장성을 회복하면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성장성 회복에는 여전히 내년도까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면 프리미엄 없는 가격에서 주가는 충분히 싼가가 되게 중요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기 적정 주가 밴드 차트를 보시면
이게 적정 주가 요게 이게 보면 계속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떨어지죠. 조금씩. 네.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기업의 실적들, 기업의 가치가 안 좋으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년도에는 3% 정도 성장하니까 아마 지금 이 평행선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선에서 그대로 내년도 한 1년 동안도 기업의 가치가 그냥 멈춰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빨간 선, 주가인데, 네, 여기 주가는 뭐 밑에는 이 가격에 비하면 너무 싼 가격이죠. 그러니까 매우 저평가.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더라도 너무 싼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적정가 가격까지 다이고 이걸 올라가려고 하면 이 회사가 성장하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는 기업들은 이걸 뚫고 이 밴드의 그러니까 적정 주가 상한선까지 가기 힘들거든요. 이 가격은 저희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산정해서 밴드 차트를 저희가 그려드리는 건데요. 최근에 보시면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나면서 안 좋으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서 쭉 미끄러 떨어져서 그래서 49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요 49달러 이하가 보면 예전에 요 하얀색 있던 요 구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매우 싼 가격에 들어가긴 해요. 근데 제일 좋은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텔이 아니고요. 이렇게 제일 싼데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1등이에요. 걔를 다 제쳐주고 얘를 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텔 자체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충분히 싸다 그러면 이 밑에 있던 가격에서 이 정도 올라올 수 있는 형태의 상승 여력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고가격대가 보면 한 60달러 정도니까 내가 뭐 한 40달러 초반에 사서 60달러 정도 하면 40~5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들이 조금 더 회복이 되면 이 인텔도 좀 빠르게 주가가 회복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우량주 사전 중에 기업들 중에서 좀 성장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부분들은 완벽하고 이런 부분들을 밸류에이션하고 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시면 좋은지 그렇게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뭐 반도체 쪽은 워낙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내도 뭐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옵니다. 애플이 자체 칩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다른 회사들도 뭐 칩을 새로 자체 칩을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퀄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뉴스들을 잘 살펴보시고 인텔이 충분히 어떤 성장하는 모멘텀이 생긴다 이럴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